일단 연면적 계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사업구역 면적은 한 4만 정도 되고요. 지금 공공시설이 우리 단지 안에 기존의 국공유지들이 꽤 있습니다. 그 국공유지는 공공땅입니다. 원래 주민 땅이 아니죠. 그래서 이 공공땅들은 공공에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민 땅이 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획지면적으로 알려드릴게요. 정확한 세부 수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또 이제 아까 종상향 하는 거에 10% 정도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고면적을 빼고 나면 획지 면적이 저희 시뮬레이션으로는 한 32,000 정도가 나옵니다. 4만 중에서 32,000 정도가 건축 가능 면적으로 나오고요. 그 부분은 이제 법적인 기준을 적용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32,000의 용적률 300%면 96,000 정도 되잖아요. 96,000 정도가 이제 지상층 연면적이고 그 안에서 분양주택도 들어가고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근생도 들어가고 부대복리시설도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숫자는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통계가 큰 숫자만 저도 갖고 와서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구청으로 문의를 하시면 연락 과정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96,000 정도로 계획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세대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양세대 같은 경우 이제 60제곱미터 미만이 한 7세대 정도, 그다음에 60제곱미터 이상이 한 350세대 정도 내외. 그리고 분양세대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나머지 한 180세대 정도는 이제 재개발 의무임대 15%와 그 다음에 그 법상한 임대 그리고 공공기업 구족분을 채우는 임대라고 해서 한 18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뭐 임의로 한 숫자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설명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항상 설명회 가서 다 설명하고 나면 그래서 분담금 얼만데 얘기부터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계획의 첫 단추고 계획 컨셉을 설명하는 자리고요. 분담금에 대한 설명은 또 할 겁니다.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가 이 기획 내용 컨셉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거대로 이제 연락 공고를 하면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구청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. 주민 설명회를 그때 또 하실 거예요. 그래서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좀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추가적으로 분담금 이제 좀 제가 여러 사업장에 이제 많이 가고 있거든요. 제가 뭐 여기 도봉구에만 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뭐 불거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. 해소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뭐 나중에 분담금을 통지 받으실 거예요. 저희 주택 유형별로 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열람하실 때 공람하실 때 아마 그 내용을 보게 되실 건데요. 이제 뭐 지금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들이 옛날에는 사실은 일반 분양 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그 본인들의 개발 그 비용들을 많이 충당을 하셨었거든요. 근데 아시겠지만 그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이제 아파트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는 그 속도가 생각보다는 높습니다.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시는 부담이 좀 있는 거는 불가피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존 개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.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정비사업만 한 20년 이상 했는데 하면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비계획이 주어지면 사실상 거의 사업성은 정해집니다.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성이 정해지는데 이 사업성을 유지하시고 향상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해요, 사실은.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을 가보면 저희가 최초에 정비계획 수립했을 때 드렸던 사업성을 결국은 사업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
오히려 사업성을 하락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가셔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